2012년 1회 전기산업기사 2과목 전력공학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1번부터 보시면 21번. 자, SF6 가스 많이 나오죠, 혐에. SF6 가스. 이게 뭐예요? 육불화 유황가스. 이거 갖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떤 우리가 공기상에 예를 들어서 전선을 이렇게 가산한다 그러면 R상과 S상과 T상을 가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4kV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154kV다 그러면 전선 간의 간격을 1400mm 정도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1400mm라는 건 얼마예요? 매달로 따지면 1.4m는 떨어져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SF6 가스를 가지고 어떤 GIS를 만들어요. 이렇게 통 안에다가 모선을 집어넣고 R상, S상, T상을 집어넣고 그 간격을 떨어뜨리라 그러면 30cm만 떨어뜨리면 됩니다. 1.3m 떨어뜨릴 걸 얼마로 떨어뜨리는 거야? 30cm 떨어뜨린다? 그러면 뭐예요? 절연 내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떤 변전소를 설치한다 그럴 때 굉장히 뭐가 되겠어? 변전소 크기가 작아지겠죠. 그렇게 어떤 절연을 한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SF6 가스다. 상당히 특성이 좋다. 그 특성을 좀 보시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 했는데 1번에 보시면 SF6 가스는 절연 내력이 공기보다 크다. 공기로 절연하는 것보다 공기의 절연 내력이 대단히 큽니다. 공기의 몇 배? 3배에서 4배 정도의 절연 내력이 큽니다. 2번, 개폐 시 소음이 작다. 통 안에 넣어놓은 것도 있지만 SF6 가스는 소호 능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소음도 공기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차단기보다는 소음이 적다. 세 번째, 근거리 고장 등 가혹한 제기전압에 대해서도 우수하다. 제기전압이 뭐냐면 TRV라 해서 TRV가 트랜지언트 리커버리 볼테이지라 해서 과도 회복 전압입니다. 여러분들 가스불 이렇게 마지막 끌 때 보면 한번 퍽 하고 꺼지죠. 전기도 거의 그런 식으로 꺼져요. 그런 식으로 꺼지는데 그런 전압들도 얼마든지 소호 능력이 대단하다. 소호 능력은 아크 소호 능력은 공기의 몇 배쯤 되냐면 200배쯤 됩니다. 100에서 200배쯤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네 번째, 아크에 의해 SF6 가스는 분해되어 유독가스를 발생한다. SF6 가스는 무색입니다. 무해합니다. 사람한테 무해하고 무취합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겠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냈으니까 4번. 다음 22번으로 가죠. 22번은 케이블의 전력 손실과 관계가 없는 것은 그랬는데 케이블이 뭐예요? 케이블. 전선이지, 전선. 도체가 있고 도체를 뭘로 싸놨어요? 우리 도체를 뭘로 싸놨어? 유전체를 이렇게 싸놨지. 절연체. 절연체를 이렇게 싸놨습니다. 걔를 유전체라고 그러죠. 유전체. 유전체로 싸놨고 그 다음에 우리 동축 케이블 보시면 이렇게 옛날 비디오 케이블 보시면 선이 한 가닥 있고 거기에 허옇게 되어 있고 아마도 여기에 뭘 이렇게 쳐져서 그물처럼 쳐져 있는 게 뭐예요? 스프링으로 그물처럼 쳐놨잖아. 그 다음에 뭐 해놨어요? 여기 고무로다 이렇게 씌워놨죠. 이게 동축 케이블이지. 이렇게 마냥 일반 전선도 뭐가 있어요? 여기에 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 연피가 있죠. 이렇게 연피가 있어서 얘를 뭐 하는 거야? 절연체를 보호하고 도체의 침식을 방지하려고 이렇게 시스를 둡니다. 시스를 두고 얘를 또는 뭐라고 하냐면 시스라고 하죠. 그냥 시스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도체가 있는데 이 각각에 생기는 손실이 뭐예요? 도체에 생기는 건 저항 손실이 생길 거고 유전체에 생기는 건 유전체 손실일 거고 그 다음에 얘 뭐예요? 어떤 이렇게 여기에 생기는 시스에 생기는 손을 시스손, 연피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손실이 있는데 4번에 보시면 철소인데 철소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철에서 생기는 손실. 그래 변압기 손실이죠. 변압기라든가 뭐 CT, PT 이런 데 철이 들어가니까 그런 생기는 손실을 철손이라고 하는 거죠. 철손. 답은 4번이 되겠네. 그죠? 23번으로 가겠습니다. 수전단에 관련된 다음 사항 중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자, 보기를 좀 읽어봐야 되겠죠. 1번, 경부하시 수전단에 설치된 동기조상기는 부족여자라 운전한다 그랬어요. 자, 무슨 소리냐? 여기 전원단이 있습니다. 전원단이 있고 수전단이 있는데 여기 부하가 경부하가 됐답니다. 부하가 경부하가 되면 수전단의 전압이 일부 상승이 됩니다. 수전단 전압이 어떻게 된다고? 커집니다. 경부하시 어떻게 된다고? 전압이 커진다. 전압이 커지면 이 전압을 어떻게 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떨어뜨려 줘야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 수전단 전압이 올라감으로써 페널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상 성분으로 만들어질 때 지상 무효 전력을 어디다가 공급해줘야 되는 거야? 계통에다 공급해줘야 되겠죠? 계통에 공급해줘야 된다. 그럼 동기조상기는 어떻게 운전해야 된다? 동기조상기는 부족여자로 운전해야지만, 부족여자 운전해야지만 지상 성분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동기조상기는 전동기입니다. 그 전동기를 운전할 때 부족여자하고 지상 무효 전력을 어디다 보내야 된다? 계통에다 공급해줘야지 전압이 떨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중부하시. 중부하가 되면, 같은 선로가 있는데 중부하가 됐답니다. 중부하가 되면 부하를 많이 사용하니 수전단 전압이 어떻게 되겠어? 떨어집니다. 기준 전압보다 떨어진다. 자, 그러면 전압이 떨어지면 얘 전압 어떻게 해줘야 돼?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전압을 올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기조상기를 과여자해서 어떻게 된다? 계통에 진상분을 공급해야 되는 건 진상무효 전력을 공급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중부하시 수전단에 설치된 동기조상기는 과여자해야 되는데 부정여자해서 운전한다? 답은 2번이 되겠네. 그렇죠? 과여자해서 진상 성분을 누구한테 공급한다? 계통에 공급해줘야 전압이 올라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답은 2번이고요. 3번 중부하시 수전단에 진상 성분을 공급해줘야 된다. 콘덴서 달아줘도 된다. 이 말이죠. 동기관계도 좋지만 콘덴서 달아주면 된다. 3번 맞고요. 4번. 선로를 처음에 시충전할 때 시충전 시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게 된다.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게 됨. 예, 맞고요. 3번 결국은 답은 2번이 되겠네. 그 다음 24번으로 가죠. 전원이 양단에 있는 방사상선로. 방사상선로가 뭐냐면 전원이 있다면 그 전원에서 일자로 그냥 방사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걸 방사상이라고 하고요. 환상이라는 게 있지. 전원이 있다. 환상은 어떻게 꾸며드린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됐든 네모나게 됐든 어떤 망을 구성하는 게 루프식 환상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런 방사상선로에 전원이 이쪽에도 있답니다. 양단에 있을 때 뭐 하라는 거야? 송전선로 단락보에 상대는 계전기 조합 방식은 그랬는데 전원이 두 군데 있다면 전류가 이렇게도 흐를 거고 이렇게도 흐르겠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이럴 때는 뭐 변전소가 중간중간에 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변전소가 중간중간에 있으면 이쯤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 고장을 어느 계전기 갖고 검출해내야 되느냐는 OCR로만 갖고는 과전류 계전기 하나만 가지고는 도저히 검출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에도 CT가 달려서 보호에 계전할 거고 여기도 달려있을 거고 여기도 달려있을 거고 여기도 달려있을 텐데 어떤 거 갖고 할 거냐? OCR 하나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방향성 계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방향성 계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방향성 계전기가 있어야지만 된다. 과전류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 방향성 계전기가 있어야 된다. 답 몇 번에 있어요? 단락 보니까 2번에 있네. 방향성 단락 계전기와 과전류 계전기를 조합해야지만 이 고장을 검출해낼 수 있단 말이야. 답은 2번이고요. 25번으로 갑니다. 저압 뱅킹 방식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저압 뱅킹 방식은 뭐냐면요. 서브스테이션 변전소가 있습니다. 변전소에서 배전선로를 끌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원이 생겼어. 부하가 생겼어. 그러면 변압기 달아서 부하에다 전원 공급해주면 됩니다. 자, 가지식으로 다 이렇게 합니다. 부하가 생겼어. 변압기 달아서 부하에 공급해줍니다. 또 부하가 생겼어. 그러면 변압기 달아서 부하에 공급을 해줍니다. 근데 얘가 10kW를 요구하는데 변압기가 5kVA짜리밖에 안 돼. 이거 봐라. 10kW를 요구를 하고 있어. 부하가 갑자기 일어나서 5kVA짜리 난 변압기밖에 안 되는데 크기가. 그럼 이거 공급을 해줄 수가 없잖아. 에이, 이렇게 해버리자. 저압 부분을 묶어버리자. 이렇게 병렬로 묶습니다. 병렬로 묶어서 너 5kVA 나는 150kVA짜리거든. 네가 필요한 거 공급을 같이 해줄게. 너도 해주지만 나도 해줄게. 이게 뭐예요? 저압 뱅킹 방식이에요. 이 뱅킹 방식인데 뱅킹 방식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전압 동요가 적다. 예, 맞죠? 서로 전압이 변화 생기려고 부하를 많이 쓰니까 전압 변화가 생길 텐데 내가 공급해줄게. 전압 변동이 적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캐스케이딩 현상에 의해 고장 확대가 축소되는 게 아니라 확대됩니다. 캐스케이딩은 뭐냐? 캐스케이딩 현상이란 이런 겁니다. 병렬로다 저압 부분을 이렇게 묶어서 운전하다 보니까 얘가 고장이 발생을 하면 그 고장 전류가 이거 봐라. 나머지 변압기가 전부 다 뭐 해버리는 거예요? 확대해버리는 거야. 고장을. 모든 변압기 또는 모든 부하를 다 뭐 해버리는 게 캐스케이딩 현상이야. 차단시켜버리는 게 캐스케이딩 현상입니다. 확대가 된 거지 축소가 된 건 아니지. 물론 대책은 있습니다. 캐스케이딩 대책은 뭐예요? 중간에 퓨즈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퓨즈 넣으면
고장 발생해서 퓨즈 다 끊어질게. 여기 앞에 그냥 이렇게 보호장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COS 달고 COS 달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분리해줄게. 여기 나머지 COS 갖고 니들끼리 운전해. 나 그럼 고장을 이렇게 구분해낼게. 이렇게 대책은 당연히 있죠. 캐스케이딩 현상이 뭐다? 한 군데의 고장에 의해서 전 차단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한다. 확대되는 거죠. 답은 2번이네요. 그죠? 답은 2번이고 그 다음 3번. 부하 증가에 대해 융통성이 좋다. 부하가 증가됐어? 내가 공급해줄게. 같이 병렬로 공급해줄게. 그 다음에 네 번째. 고장 보호 방식이 적당할 때 공급하는 신뢰도, 믿음성이 좋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것 같고요. 2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6번은 수전 용량에 비해 첨두부하가 커지면 부하율은 어떻게 되겠느냐? 부하율을 물어봐요. 부하율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하율, 수용률, 부등률을 알고 계셔야 돼요. 부하율은 최대 전력을 100으로 했을 때 평균 전력의 비를 부하율이라고 하죠. 이 최대 전력이 뭐냐? 최대 전력이 설비 변동률이야. 설비 변동이, 그러니까 부하의 변동량이 첨두를 찍었답니다. 첨두 전력일 때 부하율은 어떻게 되느냐? 부하율. 첨두라는 게 뭐예요? 최대치를 찍었을 때 부하율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낮아지는 거지. 첨두가 됐을 때 부하율은 낮아진다. 답 몇 번? 2번에 있네요. 자, 27번으로 갈까요? 단상의 전식 배전소를 내서 대지 정전용량을 CS, 성간 정전량을 CM이라고 할 때 작용 정전량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단상 이선식이 있고요. 우리가 또 뭐도 구분해야 돼? 3상 정도 구분해야 되겠지. 단상 이선식에서는 우리 CN 작용 정전량은 작용 정전량입니다. 정전량이에요. 실제 일어나는 정전량은 뭐예요? 대지 정전용량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곱하기 뭐예요? 상호. 전선 상호간 A상과 B상의 상호간의 정전용량을 곱해줘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대지 정전용량, 상호 정전량이라고 써드리냐면 어느 숫자에 보면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 어느 책에 보면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내. 작용용량 C를 구하시오. 대지 정전용량은 C1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상호 정전량은 C2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외우신 분들 있잖아. CS 플러스 2CM으로 외우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작용 정전량을 계산하실 때는 뭐라고요? 대지 정전용량 CS에다가 2 곱하기 상호 정전량 CM이라고 이렇게 자꾸 떠들면서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3상에서의 작용 인덕턴스는, 삼상에서의 작용 정전량은 뭐예요? CES, 대지 정전량에다가 3 곱하기 상호 정전량 CM을 곱하시면 되겠죠? 답은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네, 2번, 그죠? 자, 28번으로 갑니다. 28번.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소리액터가 뭐예요, 소리액터? 중성점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리액터로다 이렇게 접지해놓고 송전을 하는 방식이죠. 이런데 이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을 찾으시오. 1번부터 봅니다. 전자유도장애가 경감된다. 지락이 되면, 지락고장이 발생을 하면 전자유도가 생깁니다. 누구한테? 송전선으로부터 근교 통신선에 전자유도장애를 일으키는데 소리액터 방식에서의 그 지락이 생겼을 때 지락전류가 대단히 작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중성점에 전류가 안 흐르다 보니까 전자유도 장애를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일으키지 않습니다. 소리액터 방식에서는. 자, 그러면 전자유도 장애가 경감된다. 맞고요. 2번. 지락 중에도 계속 송전이 가능하다. 지락 고장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락 전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왜? L에 의해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 지락 전류가 다른 상에 영향을 주지 않아. 계속해서 송전이 가능합니다. 송전 가능. 2번도 맞고요. 3번. 지락 전류가 대단히 작다. 3번도 맞고요. 4번. 선택 지락 계정기의 동작이 확실하다, 용이하다. 선택 지락 계정기를 달 필요가 없는 거야. 왜? L값에 의해서 지락 전류가 작은데 영향을 주지 않는데 못 알아 계정기를 달아. 안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보호 계선을 가장 확실하게 하는 건 무슨 방식이에요? 직접 접지지, 직접 접지. 직접 접지에서는 한 선이 지락되면 그 지락 전류 값이 얼마야? IG는 3IG로 대단히 큰 전류가 어디로 흐르는 거예요? 접지측. 직접 접지된 대로 흘러서 이렇게 단락이 생겨버린 거지. 단락 전류와 거의 크기가 같은
단락전류와 크기가 같은 전류가 어디에 흐르는 거예요? 변압기 코일에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크다. 그럼 이거 빨리 제거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다 보호개전기 설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장을 빨리 제거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속하게 고장을 제거해준다. 보호개전기 동작이 가장 확실하죠. 자, 29번으로 가죠. 29번.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 29번은 좀 어려운 문제네요. 자, 29번. 체크해 놓으시고 버리려면 버리십시오. 이런 문제는. 자, 연간 최대 전류가 200A, 배전거리가 10km의 말단, 집중부하를 가진 6.6kV, 333번씩 배전선이 있다. 이 선로의 연간 손실 전력량을 구해라. 연간 손실 전력량을 구해라. 단, 부하율 F는 0.6, 손실계수 H는 0.3, 이고, 0.3 어쩌고저쩌고 이고, 전선의 저항은 0.25, km당이랍니다. 0.25가 주어졌다. 그럴 때 뭘 구하라 했어요? 연간 손실 전력량을 구하라 했잖아. 자, 볼까요? 우리가 29번은 뭘 구하라 했는지만 먼저 파악을 해보죠. 연간 손실이, 원래 손실 전력은 어떻게 구해? 손실 전력 PL이라고 한다면, 얘는 3상이니까 3I자승 R로 구하죠? 그런데 얘는 뭐라 그랬어? 연간 전력 손실량을 구하라 했잖아. 그러면 얘가 뭐예요? 당연히 손실 전력은 당연히 킬로와트일 거 아니야. 거기다가 아워를 곱하라는 거야. 연간을 곱하랍니다. 연간을 곱해서 뭘 구하래? 전력 손실량 킬로와트 아워를 구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3 곱하기 I 값의 자승 R 곱하기 시간은 얼마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연간이니까 연간 365일 곱하기 시간을 곱하라 했으니까 24시간을 이렇게 곱해줘야지만 뭘 구할 수 있어? 전력 양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연간 손실 전력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양을 구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부하율이 주어지고 손실계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연간 손실 전력량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해서도 사실은 안 됩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우리가 부하율을 먼저 좀 알아보면 부하율은 어떻게 계산되지 여러분들? 로드 팩터라고 한다면 부하율, 로드 팩터는 최대 전력분의 뭐예요? 평균 전력 곱하기 100%로 하죠. 자, 피우법으로 합시다. 100자 지우고. 자, 평균 전력이라는 건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어? 최대 전력분의 사용 전력량. 어떤 사용 전력량? 연간 사용 전력량. 연 부하율을 구하는 거니까 연간 사용 전력량을 뭐로 나눠야 돼? 시간으로, 연간 시간으로 나눠줘야지만 연간 사용 전력량이 구해지죠. 연간 사용 전력량이 구해집니다. 이렇게 구하지만 우리 손실계수라는 것은 이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손실계수를 H라고 한다면 손실계수 H는 이렇게 사용돼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연간 최대 전력 손실분의 연간 부하율하고 똑같이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하율과 손실계수는 틀립니다. 분명히. 부하율은 최대 전력으로 얘기를 했지만 손실계수는 연간 최대 전력 손실분의 뭐가 되겠어요? 평균 전력 손실이니까 걔를 다시 이렇게 쓴 다음에 연 사용 손실 전력 양을 뭐로 나눠줘야 돼? 1년간의 시간으로 나눠줘야지만 H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거기서 뭐 구하라는 거야? 얘 구하라는 거야, 얘. 연간 손실 전력량 구하라 그랬잖아. 연간 손실 전력 양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손실 전력량은 어떻게 한다고? 시간 곱하기 연 최대 전력 손실에다가 손실계수를 곱하라는 거냐? H에다가 연간 최대 전력 손실 PL이라고 하죠. PL 곱하기 시간을 곱하라고 그랬잖아. T. 그러면 아까 어떻게 했어? H에다가 PL을 어떻게 나타냈어? 저기 계산해놨네. 3. I의 자승에 R 곱하기 시간을 어떻게 했어요? 365일 곱하기 24시간 해야지만 연간 손실 전력량이 구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손실계수 H를 주어졌잖아요. 거기 어떻게 하라고? H는 0.3 F 플러스 0.7의 F의 자승입니다. 그러면 H를 이렇게 곱하라는 거야. 어떻게? 0.3에다가 F가 얼마예요? 0.6이라고 주었지. 0.6 플러스 0.7에다가 F가 얼마야? 다시 0.6에 자승을 취해야지만 H 하나 구한 거고 곱하기 3 곱하기 전류를 계산해야 되는데 최대 전류로 넣어야지. 연간 최대 전류가 200A랍니다. 200A의 자승 곱하기 R은 얼마 주었어요? R은 문제에서 보면 R이 얼마 주어졌냐? 0.25 5파 킬로미터 단위 주어졌잖아. 그러면 킬로미터가 주어졌으면 전체 킬로미터를 곱해줘야겠지. 그러면 0.25인데 0.25 이건 뭐예요?
온파 킬로미터당인데 전체 길이가 10km가 되었으니까 10을 곱해라 이 말이잖아. 0.25에다가 10을 곱해줘라. 그래야 킬로미터가 되는 것이다. 전체에 대한 정값이 나온 것이다. 곱하기 365일 곱하기 24시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지만 겨우 이제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죠. 이게 생각이 나겠어요 이게? 보지도 말고 지워버리라니까 이런 거. 지워. 싹 다 지워버려. 어떻게 푸는지만 알면 되잖아. 연간 손실 정량을 어떻게 하라고? 시간에다가 연간 최대 전력 손실 H를 곱해줘라 이 말이야. 그래서 답이 몇 번 나왔어요? 1135 2번 나옵니다. 계산기 누를 시간도 안 되겠다. 자, 30번으로 갑니다. 풀지 마십시오 이런 거는. 자, 송전거리가 50km, 송전전력 5000kW일 때 스틸식, 알프레드 스틸이죠? 스틸식 이런 건 앞으로 스틸식에 의한 송전전압은 송전전압 VS는 어떻게 계산해요? 5.5에 루트 0.6 L 플러스 100분의 P 다 주어진 거잖아요 이거. 5.5에다가 루트 0.6 곱하기 길이가 얼마 주었대요? 50km 플러스 100분의 P가 얼마예요? P가 송전전력이 5000 다 기본 단위가 킬로와트 킬로메다입니다. 그럼 당연히 킬로볼트가 나오겠지? 킬로볼트다. 는 얼마가 나온답니다. 그게 얼마? 50kV가 나온답니다. 이거 얼마나 간단해. 이런 거나 풀어야지. 자, 그 다음 31번. 부하의 밸런스가 필요한, 이런 거 진짜 쉬운 거 아니야? 단상 3선식에서는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고? 밸런스가 필요하다.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단상 3선식은 전압의 불평형이 잘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를 설치하는 거에 따라서 전압 불평형이 잘 생기기 때문에 밸런스를 설치해주면 된다. 32번으로 가죠. 유량을 구분할 때 매년 1회 발생하는 출수의 유량을 나타내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자꾸 이런 문제들이 자꾸 출제돼서 발전을 안 해드릴 수도 없고, 학원 입장에서 보면 발전 2문제, 3문제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다 장장 대학교에서 1년 내내 배워도 못 배우는 것을 이틀 만에 다 해주려니 참 걱정이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정해진 시간 안에 해드려야 되니까 다 못 해드린 부분이 많은데, 자, 이런 겁니다. 뭐냐면 저수지 이따만한 게 있답니다. 저수지가 이만한 게 있는데 저수지에 물이 요만큼 있을 수도 있고 1년 내내 이만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차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물량이 왜 중요하냐? 물이 이만큼 있는데 저수지에 이만큼 있다면 요 물량 가지고 뭐를 결정해야 돼? 내가 요거 갖고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발전량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전량을 결정할 때 발전 전력량 P를 계산할 때 공식이 이거란 말이지. 9.8 QH 효율까지 곱해진다 이 말이야. 이 유량이 참 중요하다 이거지. 발전 전력을 계산하려면 유량을 알고 있어야 돼. 1년 동안 항상 2m로 이 정도는 채워져 있는 양의 저수지냐 아니면 이만큼은 채워져 있는 양의 저수지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만 뭘 계산할 수 있다고 1년간 발전 전력량을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량이 중요한데 그 중에 이겁니다. 갈수량은 맨 밑에 있는 갈수량이 있고 이 갈수량은 1년 365일 중에서 355일 동안은 2m로 떨어지지 않는 양을 갈수량이라고 해요. 물량이 355일 동안은 요만큼은 채워져 있다는 거지. 그 다음 저수량이라고 하는데 요 다음 번을 저수량이라고 하는데 저수량은 1년 365일 중에서 275일간은 이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양을 저수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수량이 있는데 평수량은 1년 365일 중에서 185일은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수량을 평수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풍수량이라고 있습니다. 풍수량 이쪽에다 적게요. 풍수량은 1년 365일 중에서 95일간은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양을 풍수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저수지가 있으면 고수량이 있습니다. 고수량은 1년에 고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고수량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이 정도 양이 채워지는 것을 고수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료평풍 홍수량이 있습니다. 홍수가 오는데 홍수는 3, 4년에 1회 정도 홍수가 온다고 보고 그 양을 홍수량이라고 합니다. 홍수량. 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뭘 물어봤죠? 유량을 구분할 때 매년 1에서 2회 발생하는 출수의 유량을 뭐라고 그러냐? 고수량. 1년에서 1에서 2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풍수량 또 물어볼 수 있잖아. 풍수량은 1년 365일 중 95일 동안은 이만큼이 차 있다는 거지, 물이.
그런 양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외웠습니다. 갈, 저, 평, 풍, 고, 홍 이렇게 외웠어요. 갈, 저, 평, 풍, 고, 홍. 그래서 그렇게 외워놨다. 일단. 자, 어찌됐든 답은 3번이 될 것 같고요. 32번에 고수량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 33번 볼까요? 33번은 가운선로에서 이도를 D 나하면 전선의 실제 길이는 경관 S보다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랬어요. 실제 길이보다 얼마 차이 있니? 무슨 소리냐? 전주가 있고요. 전주가 수평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있는데 이 전주와 전주와의 거리를 얼마라고 한다고? 경관 S라고 했답니다. 경관 S라고 수평면으로부터 전선이 쳐진 정도를 우리 DB라고 합니다. 요 DB라고 하고요. 실제 전선의 길이는 얼마예요? 요 경관보다 이만큼 더 길어진 거 아니야? 실제 길이 L은 공식이 S 플러스 경관에다가 3S분의 8D의 자승입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문제를 다시 잘 보시면 가공선로에서 2도를 D라 하면 전선의 실제 길이는 실제 길이 L은 경관 S보다 얼만큼 더 떨어져 있네? 이만큼 더 떨어져 있잖아. 이만큼. 그죠? 그래서 다음 몇 번에 있어요? 4번. 자, 34번으로 가죠. 34번. 34번은 연가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답이 2번이네요. 그죠? 연가가 뭐예요? 연가가 이런 거죠. 전선이 A상, B상, C상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얘들은 연가를 안 해놓으면 선로와 의 거리가 A상, B상, C상이 항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A상은 항상 멀리 있고 B상은 중간, C상은 항상 대지와 가깝게 있겠죠. 정전 용량이 충전되는 게 틀릴 거 아니야. 정전용 크기는 같은 크기인데 충전되는 양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3등분해서 전체 구간을 3등분해서 연가를 시키겠다 이거지. 연가를 시키면 그때 효과가 아닌 것은 그거 물어봤는데 효과가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1번부터 보시면 선로정수가 평형됩니다. 연가의 효과 그 밑에 풀이에도 있네요. 선로정수의 평형, 임피던스가 평형되고 소리액터 접지 직렬 공진이 방지되고 유도장애가 감소된답니다. 아닌 게 몇 번에 있어요? D번. 2번. 대지 정전 용량이 감소. 2번. 대지 정전 용량이 크기가 감소되는 건 아니지. 자, 그 다음 35번으로 갈까요? 3상3번식에서 일정한 거리에 일정한 전력을 성장할 경우 전선로의 저항손은 그랬어요. 저항손이 뭐야? 저항손? 도체에서 발생하는 손실 전력이다 이 말이야. 그게 3I자승 R 아니에요? 이 저항손은 전압하고 어떻게 되느냐 보기를 보면 보기가 1, 2, 3, 4가 전압에 어떤 관계에 있느냐. 자, 그러면 3에다가 얘는 전류 I는 어떻게 하죠?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분의 P의 자승이 전체 자승의 R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루트 3의 자승이면 3 지워지면 전압의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분의 P 자승의 R이 남죠? 이때 전력 손실 얘가 뭐야? 저항손이야. 이 저항손과 전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 물어봤네. 전압의 자승에 뭐하고 있어요? 반비례. 답 몇 번? 4번. 36번. 단락점까지 한 선의 임피던스, 한 선이랍니다. 한 선의 밑줄, 임피던스 Z가 3 플러스 J의 살이야. 임피던스 Z는 3 플러스 J의 살합니다. 한 가닥에 임피던스를 주어줬어요. 그 다음, 전원 포함, 단락점 전압은 3450V이다. 단상 이산식 전선로의 단락 용량을 계산하시오. 그래서 단락 용량 PS는 상계수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죠. 단상에서의 상계수는 얼마? 1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다. 전격 전압은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IS 전격 차단 전류가 안 주어졌으니까 전격 차단 전류. 단상에서의 단락 전류. IS는 뭐예요? Z분의 2겠지. Z분의 2인데 한 선의 임피던스가 주어졌으니까 2 곱하기 Z분의 2루다 계산하시면 되겠죠. 단상에서의 성간전압이랑 상전압이 같죠. 단상에서의 상전압, 성간전압이 같다. 상전압이 얼마 주었어? 전압이요? 3450V가 주어졌죠. 3450V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 곱하기 Z는 계산해다 넣으면 되겠네. 이 Z를 계산하면 얼마일까 얘가? 3의 자승 플러스 4의 자승하면 뻔히 알고 있죠? 5지? 그러면 5를 넣으면 얘가 5, 20이니까 이거 10 이렇게 지워지면 345A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면 3450V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돼? 3, 4, 5 곱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PS가 나옵니다. 얼마? 119만 볼트 암페어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를 KVA로 계산하라 했으니까 이거에다가 어떤 요 곱한 거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면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면 KVA로 계산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얼마 KVA 1190 KVA가 나옵니다. 몇 번? 4번에 있네. 4번. 자, 그 다음 7번인가요? 예, 37번. 자, 어떤 수력발전소의 수압관에서 분출되는 물의 속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랬는데, 물의 속도 V는 어디서 구해요? 유량 가지고 구하죠. 이렇다는 거지. 몇 번? 37번은 어떤 수압관로가 있답니다. 이렇게 수압관로가 있는데, 이 수압관로에 어떤 지점에 유량 Q가 통과할 거 아니야? 이 유량 Q는 뭐에 비례해요? 단면적 A와 속도 V에 비례하죠. 이석에서 V는 뭐야? 단면적 A분의 Q다. 단면적 A분의 Q다. 이거 가지고 뭐 구하라는 거예요? 속도를 구해보는데, 이 속도는 어떤 거와는 관계없느냐? 관의 길이와는 관계가 없죠. 관의 길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의 길이하고는 관계없어. 단면적과 관계 있고, 유량과의 관계 있고, 어떤, 뭐 이런 것도, 수면에서의 연직거리는 뭐예요? 수면에서의 연직거리. 수면이 어디야? 수면에서의 어떤 연직거리. 이게 왜냐면, 압력수도, 높이수도, 위치수도라는 게 있어서 그래. 위치수도에 따라서 뭐가 변해요? 그 어떤 속도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고요. 3번. 답만 보십시오. 38번으로 보죠. 자, 38번은 가공전선을 단도체 시로하는 것보다 같은 단면적의 복도 시로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부터 좀 보시면 1번 전선의 인덕턴스가 감소된다. 복도체로 하면 인덕턴스가 감소되나 볼까요? L은 단도체다 그러면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인데 이게 복도체가 됐답니다. 이도체가 됐다는 거지. N은 이때의 L이라고 하면 L은 N분의 얼마?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 2분의 D가 되는 거죠. 사실은 등가 반지름분의 등가 성간거리가 들어가야 되겠지. 이럴 때에 얘가 2로 됐으니 그 값이 일단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감소된다. 1번 맞고요. 2번도 보실까요? 2번 정전 용량이 감소되나 한번 볼까요? C는 어떻게 되나요? C는 복도체에서의 C는 로그 11m라는 R 2분의 D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0.02413인데 여기서 얘가 어떻게 됐어? 복도체로 됐으니 커졌다. 그럼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졌겠죠. 이 전체 값이 작아지니 정전량은 증가하는 게 맞네. 답은 2번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코로나 손실이 적어진다. 코로나 손실식을 써보면 되지. 코로나 손실 PC는 뭐예요? 델분의 241에 F 플러스 25에다가 루트 2D분의 스몰 D에다가 대지전압 마이너스 뭐예요 얘가? 코로나 인계전압의 자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손실이죠. 손실인데 여기서 뭐가 커졌다는 거야? 얘가 커지니 얘보다 등가성가거리 뭐 이게 커졌으니 여기서 이게 커졌다고 봐야 되겠네. 이게 뭐예요? 코로나 개시전압이 복도체라 하면 대단히 뭐가 되겠어? 커지지. 얘가 커지면 이 전체는 뭐가 되는 거야? 줄어들죠. 전체는 줄어든다. 그러면 PC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3번도 맞고요. 4번 송전량이 증가한다. 송전량이 C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정전량이 증가하니까 P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정전량이 증가하는데 P는 당연히 증가하는 거지. 송전량은 증가한다. 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9번으로 가시죠. 다음 중 배전선로에 사용되는 개폐기 종류와 그 특성이 바르지 못한 것은 그랬는데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4번을 좀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 섹셔널 라이저는 고장 발생 시 신속히 고장 전류를 차단하여 사고를 국부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으로 후비 보호 장치와 직렬로 설치한다. 다 맞는데 차단하여가 아닙니다. 니크로저는 뭐야? 섹셔널 라이저는 차단기 기능이 없습니다. 차단 기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변전소가 있어요. 서브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전선로 보호하려고 여기다 뭘 다냐? 니크로저를 먼저 달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다시 해야 됩니다. 섹셔널 라이저라는 걸 답니다. 그 다음에 구분 퓨즈라고 해서 COS를 이렇게 설치하는데 여기가 부하가 있겠지. 부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중간쯤에 고장이 발생을 하면 섹셔널라이저가 이런 동작을 합니다. 어떻게 동작하냐면 고장이 발생했는데 내가 선로를 한번 개방해볼게. 얘가 개방을 합니다. 이렇게 열어봐요. 열었다가 바로 닫습니다. 1사이클 만에 다시 닫아요. 닫았는데 고장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다시 고장이네 그러고 다시 개방을 해버립니다. 개방을 하고 다시 또 고장이 제거되는지 보려고 투입을 합니다. 계속 고장이 지속되어 있네? 그러면 나는 차단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차단 능력이 없으니까 네가 이 선로 좀 차단해 줄래? 이렇게 신호를 줍니다. 니크로즈한테. 얘는 차단 기능이 있지만 섹셔널라이저는 차단 기능이 없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얘는 개방과 투입만 해보는 거지 차단 기능이 없다. 그래서 4번이다 이 말이에요. 차단 기능이 없습니다. 자, 40번 문제. 전력용 콘덴서의 직렬로 콘덴서 용량의 5% 정도의 유도 리액턴스를 삽입하는 목적이 뭐예요? 유도 리액턴스 왜 설치하는 거야? 콘덴서가 있다. 이 선로를 콘덴서의 잔류 전하에 의해서 충전되어 있는 이 선로를 만약에 시비를 가지고 개방하거나 투입하면 무슨 현상이 생겨요? 도립전류가 나옵니다. 도립전류가 나오는데 그 도립전류가 모선 전압을 어떻게 하고 강화시키고 고주파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과도전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거는 잔류 전하가 방전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어떤 코일을 설치도 해야 되고요. 그게 DC 코일이고요. 그때 나오는 전류를 차단해야 되는 뭐가 있어야 돼? 시리즈 리액터, 직렬 리액터가 있어야 됩니다. 왜 있어야 되는 거야? 고장 전류가 나온다. 도립 전류가 나온다. 도립 전류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어요. 몇 조파? 5조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5조파를 물론 3조파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3조파는 누가 담당하고 있는 거야? 없애는 거는 우리가 변전소에 보면 Y 델타 결선 하잖아. 이 델타 결선이 뭐 하는 거야? 3조파는 제거를 해버려요. 그렇지만 5조파는 누가 제거한다고? 직렬 리액터 갖다 5조파를 제거하려고 뭐라고? 콘덴서에 직렬로다 리액터를 설치한 겁니다. 그걸 우린 직렬 리액터라고 하고 5조파 제거를 위하여 라고 하면 되겠네요.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이렇게 2012년 1회 전기산업기사 2과목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